공무원 면접에서는 공직관도 중요하지만 평범하고 일반적인 질문도 직렬과 관계없이 많이 기출됐었기 때문에 그런 기출 질문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일반적인 질문 기출 유형 100문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무원 면접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력 채용 면접을 보신 분들께는 뒷북이지만 본인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성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서 업무에서도 저의 창의적인 생각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데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게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빨리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업무 수행에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고 되도록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생활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직원들과 협동해서 함께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불안하고 두근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만 계속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가? 봉사활동을 10년 이상 해오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저도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군대 전역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양로시설에서 1년간의 목욕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고 지내셨던 할아버지들을 씻겨드리면서 부모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늘 곁에 있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적은 것 같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득력 있게 말해보시오. 2011년도에 양로시설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목욕 봉사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4시간씩 48시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VMS에 등록을 하는 그런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서류 제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한 것이었고 뒤늦게 이번에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 VMS에 등록하려고 했지만 기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담당 사회복지사님께 인증서라도 받아왔습니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헬스를 합니다. 헬스는 또 하나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만큼은 아무 걱정이나 고민이 없기 때문에 헬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저의 취미가 체력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야근을 할 때도 남들보다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서 대학생할 때도 조별 발표가 있으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특기가 공직 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의적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대학생 때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창의적 노트 필기 경진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노트 필기 방법을 겨뤄보는 대회였는데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특기가 프레젠테이션인데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서 대학생할 때도 조별 발표가 있으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런 저의 창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의 강점은 성실함과 노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함과 노력으로 모두 극복해왔고 그 두 가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몇 점으로 평가하고 싶은가? 저는 저 스스로를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스스로가 너무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채워야 할 20점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을 꿈꿔왔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조건만 따져서 공무원을 지원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이 된다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기억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 많은 동기들이 많을 텐데 잘 지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나이 많은 동기가 많았었는데 나이 차를 느끼지 않고 서로 힘든 부분은 도와주면서 잘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후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직 생활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해야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만큼은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의 관계로 대하고 근무 이외의 시간에서는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 어린 상사와 잘 지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나이 어린 선임이 있었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먼저 들어온 선임이었고 업무적인 면에서도 저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존경하는 자세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대는 다녀왔는가? 저는 군대에서 공사감독병 보직을 받았었습니다. 2년간의 군생활 동안 공사감독 직책을 수행하면서 공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익히고 공사 관련 문서를 다루면서 남들과 다른 2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업무 수행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친구들이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저와 자주 상담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가?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기대는 편입니다. 주로 이성 문제와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하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기대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큰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제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다가 버스 막차를 타러 갔는데 1,000원이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매표소의 사정에도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그때 문 닫기 직전인 빵집 주인 아저씨에게 1,000원을 빌릴 수 있었고 다행히 막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손 내밀어 주신 그 빵집 주인 아저씨에게 너무 감사했었고 저도 항상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팀 내에서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했을 때 장애 요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팀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시오. 대학생활 중에 조별 과제를 하면 서로 다른 과에서 모여서 과제를 하게 되는데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팀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해보시오. 여러가지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한 번에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묶어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장소를 옮기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한 장소에서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겪어봤는가? 그렇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조별 과제를 하면 서로 다른 과에서 모여서 과제를 하는데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팀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마찰을 겪어봤는가?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직장 상사와의 마찰은 직장 생활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조율을 해보고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경험이 부족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불법적인 의견이 아니라면 상사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현 교사와 공무원 시장이 붐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은 대부분 안정된 직업과 보장되는 노후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교사와 공무원의 직업의식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에서도 직장인들의 안정성과 노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을 꿈꿔오면서 항상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웠으면 주웠지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항상 지갑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남겨놓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 대학교 3학년 때 건설안전산업기사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따서 가산점을 받았고 휴학 후에 하루에 19시간씩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번에 필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도 1급을 취득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만약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이 된다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하여 어느 부서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무슨 책을 읽었는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문 고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수많은 역사 속 승자들이 인문 고전에 심취해 있었고 인문 고전은 역사 속 초강대국들이 쉬쉬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인문 고전을 통해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인문 고전에 관심조차 없었던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인문 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저는 이번에 일반 토목직에 지원한 수험번호 땡땡번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현재 땡땡대학교 토목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존경해서 막연하게 공무원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땡땡땡이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많이 뿌듯했고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토목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을 꿈꿔왔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조건만 따져서 공무원을 지원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이 된다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기억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 소개를 해보시오. 현직 공무원이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사회봉사에 두신 어머니께서는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형은 돈이나 명예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저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부족한 저에게 항상 멘토가 되어주는 형님 덕분에 흔들림 없이 어린 시절의 꿈을 지금까지 잘 간직해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학생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모두 딴 뒤에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그래도 근무할 것인가? 당연히 근무할 것입니다. 마지막 학기에 들을 수업까지 미리 다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고 만약에 합격해서 임용이 된다면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일반 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공무원을 지원했는가? 공무원은 저희 20년 된 꿈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된다면 누구보다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은 본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직장 내에서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와 저만의 개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부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몇 명이 있는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는 20-30명 정도 되는데 속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는 3명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서로 힘든 일이나 이성 문제, 진로 문제를 가장 많이 합니다. 동료와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의견 충돌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먼저 동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제 의견도 얘기해보고 그래도 서로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주변에 경험 많은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항상 공직자가 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항상 생각해왔고 요즘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전공 관련 지식을 쌓고 있고 최근에는 책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임용이 된다면 전공 관련 자격증 공부와 독서 등 앞으로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을 꿈꿔왔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조건만 따져서 공무원을 지원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이 된다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기억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최대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도전해서 제 꿈을 꼭 이룰 생각입니다. 자신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제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군생활 중에 중대장님께서 저한테만 작업을 지시하시고 가셨는데 5분 뒤에 비가 쏟아졌고 중대장님과 소대장님이 돌아오시면서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을지 내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상의를 탈의한 채로 작업을 책임지고 마무리한 모습에 중대장님께서 많이 감동을 하셨고 정신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은가? 아직 합격도 못한 상태라 거기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지만 승진의 목표를 두지 않고 일을 즐기면서 하다 보면 승진은 그 과정에서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공직생활과 개인생활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충실한 개인생활이 곧 충실한 직장생활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공직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잘못으로 공과 사가 구별되지 못해서 공직생활의 팀워크가 무너져 버린다면 조직생활에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생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합격 후 첫 월급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일단 친척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속옷 선물을 해드리고 남은 돈은 지금까지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신다고 입을 것 먹을 것 아껴가며 고생하신 부모님께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는가? 언제 주로 사용하는가? 아직 직장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발급받지 못했지만 체크카드는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주로 후불 교통카드와 점심을 먹을 때 사용합니다. 술과 담배는 어느 정도 하는가?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몸에 유익한 점이 없어서 피우지 않고 술은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술자리는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병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마실 생각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식이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는가? 일단 주변에 먼저 위급 상황을 알리고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지원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나는 멀쩡하고 다른 동료들이 다쳤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장 먼저 부상당한 동료들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동료들의 업무까지 제가 도맡아 하고 병원에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겠습니다. 필기에 합격한 소감을 말해보시오. 합격자 공고문에서 제 수험 번호를 확인하고 꿈인 줄 알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면접까지 마무리 잘해서 올해 꼭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발령이 날 때까지 계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공무원이 되면 출장이나 공사감독 같은 단거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부터 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효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근무할 수 있겠는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제 모든 열정을 바칠 생각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직장 상사가 좋은가? 어떤 상사 밑에서든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부하 직원을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상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는 어떤 유형인가? 어떤 상사 밑에서든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부하 직원을 믿지 못해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 상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은 자주 보는 편인가? 신문은 구독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는 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지만 흥미 위주의 기사 순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문 구독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는 편인가? 주로 리드 당하는 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리드하는 편입니다. 리드할 때는 힘든 일일수록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힘들었던 일은 공무원 수험생활 중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일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아도 초라한 수험생이라 붙잡을 수 없었던 것에 자괴감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조직사회에서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조직에서 일하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자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된 후에 회식을 하다가 하급자나 상급자가 술을 마시고 모욕을 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날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원인이 저에게 있었다면 제가 그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유 없이 술 마시고 그랬다면 다음부터는 회식 때 옆자리를 피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언제 붙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업적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저의 가장 큰 업적은 이번에 필기 합격을 한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만을 꿈꿔왔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필기 합격이라는 업적은 그 어떤 업적보다도 성공적인 업적입니다. 본인은 협동성과 협조성이 있는가? 저의 장점 중 하나가 협동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더 나은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군대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초의 시간을 줄 테니 왜 너를 뽑아야 하는지 말해보시오.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을 꿈꿔왔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조건만 따져서 공무원을 지원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이 된다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기억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무엇을 질문하고 싶은가? 많은 필기 합격자 중에서 왜 제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느꼈는데 땡땡땡 씨는 시종일관 웃고 밝은 표정이다. 친절이나 상냥함이 몸에 배인 것 같은데 원래 본인 성격이 그런가? 아니면 집안이 그런가? 아니면 전문적인 학원을 다닌 것인가? 제 성격이 항상 긍정적이고 집안도 화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른 응시자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혹은 자신이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저는 군대에서 공사감독병 보직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군생활 동안 공사감독 직책을 수행하면서 공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익히고 공사 관련 문서를 다루면서 남들과 다른 2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업무 수행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을 꿈꿔왔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조건만 따져서 공무원을 지원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이 된다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기억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관계를 이야기해 보시오. 저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현직 공무원이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사회봉사에 두신 어머니께서는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형은 돈이나 명예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저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부족한 저에게 항상 멘토가 되어주는 형님 덕분에 흔들림 없이 어린 시절의 꿈을 지금까지 잘 간직해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믿어주는 편인가? 100%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긴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 말이라면 100% 믿어줄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오는데 교통사고로 나는 무사한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위급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약속 시간에 항상 20분 이상 빨리 가는 편입니다. 면접을 보러 오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재빨리 119에 연락해서 인계해주고 만약에 인계가 늦어진다면 면접에 늦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연락처를 받은 뒤 면접이 끝난 후에 최대한 빨리 연락하겠습니다. 자신의 생활 신조를 말해보시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 닥칠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계속 얽매인다면 현재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지나간 실수는 마음에 두지 않는 편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매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가훈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저희 가훈은 숙처작주로 어디에 가든 주인이 되라는 말인데 저희는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매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가훈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서클 활동은 무엇을 했는가? 고등학교 때 배드민턴 부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드민턴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졸업할 때쯤에는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용어 상박을 이룰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종교가 없지만 부모님이 절에 다니셔서 저도 마음이 심란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절에 가끔 가고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 20초 동안 말해보시오. 저희 가장 친한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7년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점이 저랑 많이 닮았고 그래서 7년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시오.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에 6살의 지능의 딸바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와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인데 실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복역한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윗사람들의 사리사욕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제가 빨리 공무원이 되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현직 공무원이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사회봉사에 두신 어머니께서는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원만한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대인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최근에 가장 대두되는 문제들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한다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말해보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이번에 필기 합격을 한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만을 꿈꿔왔고 항상 그 꿈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필기 합격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뻤던 일입니다. 슬펐던 일은 공무원 수험생활 중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일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아도 초라한 수험생이라 붙잡을 수 없었던 것에 자괴감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 공부 이외에 목표를 세워본 경험이 있는가?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몸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멋지게 몸을 만들어보자 해서 친구들과 헬스를 등록하고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원하는 만큼의 몸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수험 공부 때문에 운동이 조금 소홀했지만 다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체력이 많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야근을 할 때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유형.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무형.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부터 항상 결과도 좋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도의 3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난, 질병, 전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저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살더라도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살 생각입니다. 합격해서 원하지 않았던 일을 맡아도 괜찮은가?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요즘 대학교에 보면 컨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틀리면 틀렸지 단 한 번도 컨닝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적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런 유혹 속에서 항상 부모님께서 강조하신 정직함을 지켰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가? 제가 만난 공무원들은 모두 친절한 공무원들이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잘 몰랐던 부분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그렇게 항상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칼퇴근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공무원이 칼퇴근을 해야 다른 기업들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칼퇴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흔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들 하지만 기업들을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공무원은 편해 보이고 할 일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칼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일을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칼퇴근을 한다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가? 저는 항상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특히 띵걸음을 좋아하는데 뛰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안 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기분이 상쾌해져서 매일 아침에 띵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본인은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군대에서 공사감독병 보직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군생활 동안 공사감독 직책을 수행하면서 공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익히고 공사 관련 문서를 다루면서 남들과 다른 2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업무 수행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능력과 인간성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뽑자면 인간성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서 대인관계도 좋을 것인데 능력만 있고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가? 저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보통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은 시험에 미끄러진다고 밥 말아 먹는 것은 시험을 말아 먹는다고 안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저는 항상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미역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한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수능 시험, 공무원 시험 등 항상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최근 하루 일과에 대해 말해보시오. 저는 밤 11시에 취침을 해서 새벽 5시에 기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운동을 하고 학교 가기 전까지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에서도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생각했고 학교에 다녀와서도 계속 면접 준비를 하다가 밤 11시가 되면 취침에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본인의 육아 대책은 무엇인가? 일단 주변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월급이 적다면서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들 하시는데 제 아버지도 혼자서 벌어서 저희 4식구가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적게 벌면 아껴 쓰면 된다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시간 내서 가르쳐주고 고민도 많이 들어주는 가정적인 아버지가 될 생각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야근해야 하는데 아기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아기는 부인이나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야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아프고 주변에 제 업무를 부탁할 사람이 있다면 업무를 인계하고 아기를 돌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부탁드린 분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겠습니다. 본인은 과정과 결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가?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하지만 굳이 뽑자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핸드폰을 켜서 제가 자는 동안 못 받은 연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가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운동으로 잠을 확실하게 깬 뒤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기분도 상쾌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했는가?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졸업했는가?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만약 합격해서 임용이 된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험기간은 얼마나 되었는가? 수험기간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시험은 4번 응시했고 필기에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접을 받아본 소감을 말해보시오. 너무 긴장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한 대답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가? 최대한 소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옳고 그름은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면접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질문들 기출 유형 100문항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 면접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숙지하시고 응시하는 지역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지역의 인구수나 면적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해 가시면 면접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면접 준비 끝.